안녕하세요. 인성과 삶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과목을 맡고 있는 이 수업을 담당한 김윤주입니다. 우리 수업은 1교시, 2교시로 진행되고요. 매주차마다 이번 1교시 인성과 인성교육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실게요. 첫 번째 과목 소개, 두 번째 강의 계획, 세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첫 번째 과목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수업의 과목명이 인성과 삶이죠. 인성과 삶 자체를 정의 내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기보다는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지, 바르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과목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교과목명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인성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어떤 삶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 혹은 심리학적인 부분, 또는 자기개발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과목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대학 생활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수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지하시고 재밌게 수업을 들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2학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양교육센터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의 교과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과목은 인성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지향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인성이라는 것에 필요한 덕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일단 익히고요. 그걸 토대로 실천하는 것을 실천하는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단 자기 이해가 중요하겠죠. 나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이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배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흥미롭게 다룰 수 있을 만한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사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봉사, 죽음, 이러한 큰 주제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건조해가지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에 그 교육의 8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이걸 또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큰 키워드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행복, 바람직한 삶, 사랑,
배움, 사람다운 삶, 성공, 또 나, 죽음, 이러한 것들,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진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인지,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 방안,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우리 교과목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그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죠. 인사 검증이라든지 고위직에 가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스타나 유명인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인성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굉장히 큰 지탄을 받게 되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개방되고 정보가 다 공유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공정성의 가치가 더 요구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인성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요. 이것을 더 잘 배우고 익히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시대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게 올바른 인성인지 일단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 철학, 가치관 이런 게 형성되어 있어야 직접 실천이 가능하겠죠. 삶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한데 우리 본 과목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재는 인성과 대학생활이라는 교재고요. 우리의 PPT 내에서도 이 교재 내용을 충실히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주차별 계획인데요. 이거는 이미 강의 계획을 통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상세히 다룰 부분이라서 일단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발표 과제나 발표 계획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일 때는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업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온라인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들으시고 퀴즈 4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성과 인성교육, 가치와 실천이요. 4주부터는 키워드 중심으로 자 홍보, 꿈, 이런 것들. 6주차는 배우, 사랑. 8주차에는 직무 영역 평가가 있는데요. 1주차에서 7주차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음에 8주차는 더불어 사는 생활, 그리고 10주차는 도전하는 생활, 11주차는 성찰, 12주차는 숨과 쉼, 삶과 여가의 조화에 대해서 다루고요. 13주차는 품격 있는 생활, 14주차는 죽음을 기억하는 생활. 그래서 15주차는 직무 영역평가 2차. 이것도 이제 9주차에서 14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수업 내용만 충실하게 따라와 주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적평가 기준을 한번 볼게요. 직무 1차 30%, 직무 2차 40%, 출결 20%인데요. 수업 출석 일수 2달,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점이 부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직무 1차라든지 직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학점 자체가 부여되기 힘들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꼭 수업 출석 완벽하게 하시고 직무 1, 2차도 성실하게 응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출석 인정 기간 및 조건인데 인정 기간이 1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보셔야 되고요. 온라인 상호직의 악용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출석은 인정됩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 2개가 매주차 올라갈 건데요. 그 콘텐츠를 시청하시고 온라인 상호작용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퀴즈 4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모두 이수하셨을 때만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석은 일단 1주 안에 온라인 콘텐츠가 보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결석입니다. 한 개만, 2개가 올라와 있는데 한 개만 봤다? 이럴 때도 이제 결석이겠죠. 지각은 모두 일단 수강하고 콘텐츠는 퀴즈를 미수했을 시, 그러니까 한 건당 15분의 지각에 해당하는 거죠. 4문제 중 한 문제를 안 풀었을 때는 15분 지각. 공휴일과 상관없이 원격 수업은 진행된다. 매주 학습 후 이수연학 체크박스 출결 확인. 동영상을 다 보시거나 퀴즈를 다 풀었을 때는 옆에 이제 이런 박스가 있고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네, 다 봤을 시에 저도 이걸 기준으로 출석 체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청했는데 체크박스 체크가 안 돼 있다. 이런 거는 1주 안에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소개인데 사실은 자기소개는 직접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명 한 명 이제 다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자신을 설명하시는 말, 뭐 이름, 사는 곳, 뭐 취미, 대충 이런 것들로 자기를 설명하는데요.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했을 때도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나 영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했을 때 자신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책이 노너
책이기 때문에 논어라는 책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어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논어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인생과 견주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어라는 책을 그냥 딱딱한 책으로만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논어는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서 공부 자체. 공부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던 이 공부,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논어의 저자 공자입니다. 이 책을 지은 그럼 공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춘추시대 사상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래서 노나라 사람으로 인을 중요하게 여긴 덕치를 강조한 사상가인데요. 인이라는 사상을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 인에서 이 사람 사이의 그 두 명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논어에서는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관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담은 글들을 쓴 것이 이제 글들을 담고 있는 것이 논어인 것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제때 그것을 느끼는 동안 기쁘지 아니한가. 것이 먼 지방에서도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화나지 아니하니 또한 사답지 아니한가.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이게 공부 자체의 기쁨을 가져왔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몸이 필요한 의식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또는 그 이후에는 취직하기 위해 했던 공부들, 의식주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육체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 일단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 자체는 물질이고 다른 물질을 먹어야만 유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 자체의 제한성 때문에 인간은 그걸 두고 투쟁하는, 경쟁하는, 그리고 학문도 그 경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만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을 위주로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배려, 소통, 나눔,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인성이 추구하는 가치인데 그동안의 공부에서는 그걸 배울 수 없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만 일관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지면, 또는 너무 힘이 없어지면, 건강을 잃게 되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예를 들어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 또 좋은 데 취직한 이후,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 자체가, 방향 자체를 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 목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결국에는 허무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삶 자체의 의미가 무엇일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던 사람들 혹은 그런 고민 끝에 진짜 터득한 바가 있던 성인들에게, 공자와 같은 성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인들, 앞서 고민했던 성인들의 삶을, 참다운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갔던 것, 과정, 그런 방법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도 참다운 삶을 이해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길, 공부 자체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터득하는 과정.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삶 자체에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 진정한 삶, 자취하는 삶, 이런 삶들을 추구하는 삶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공부하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부 자체로 기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 남이 알아줘서 기쁘고 남이 안 알아주면 슬프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의 기쁨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해석을 하게 되면 기쁘지만, 즐겁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으므로 혼자만 하게 돼도 화낼 일이 없다. 화가 나지 않는다. 학문을 진정으로 아는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진짜 진정한 공부, 진정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만을 위해서 추구했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 이 과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목이 참 어떻게 보면 소중한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의 인생에서 쭉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없이 시작했다면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짚고 감으로써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그냥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재미있는 마음으로,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반 좀 목이 많이 건조했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네요. 네. 처음에 막 계속 뭘 마셔야지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네요. 마지막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이 글을 한번 같이 보면서 1교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처럼 우리가 이제 첫 수업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추운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2교시 수업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